프리미엄 특허 분석 서비스 윈텔립스를 활용한 스트리밍 기술의 최근 10년 특허 출원 동향. 오래전부터 데이터를 막힘없이 보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코비드19로 비대면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스트리밍 기술이 더욱 주목받게 됐죠. 이번 컨텐츠에서는 윕스의 온라인 특허 검색 서비스 윈텔립스를 활용하여 스트리밍 기술의 최근 10년 특허 출원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일상, 뉴노멀 시대에서는 재택근무 권장으로 원격회의 등을 위한 협업 툴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출석 체크를 하죠. 한국판 뉴딜 정책도 뉴노멀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디지털 뉴딜은 비대면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스트리밍 산업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요청 시 저장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주문형이 있고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로 크게 데이터 압축, 데이터 전송 및 제어, 서비스 품질 향상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근 10년간 미국과 한국에 출원된 스트리밍 관련 특허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송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 10년간 한국과 미국에 출원된 스트리밍 관련 특허는 약 12,700건으로 77%는 미국에 출원되었습니다. 초반에 가파르게 증가하다 중반 이후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후반기에 들어서며 반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100개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통신 기업의 출원이 전체의 64%로 가장 많고 온라인 플랫폼, OTT, 인터넷통신 기업의 출원이 약 10%로 뒤를 잇습니다. 연도별 흐름을 보면 전자통신 기업은 2010년대 초반 급격히 증가한 후 감소한 반면 온라인 플랫폼 및 OTT 기업의 출원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그중 상위 출원위는 대부분 전통적인 전자통신 관련 기업으로 IBM이 1위, 삼성전자가 2위, 구글이 3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IBM은 탑10 출원인의 출원 대비 약 19%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출원 추이를 보면 2010년대 전반기 대비 중후반기에 출원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특히 IBM, 구글, AT&T, 아마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IBM은 약 2배, 아마존은 3배 이상 늘었죠. 한편 삼성전자의 출원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IBM은 2016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유스트림을 인수하여 클라우드 비디오 서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특허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2019년에도 미국에서 2,500건 이상의 특허를 취득했죠. 통신사이자 위성방송 사업자인 AT&T는 2016년 타임워너 인수 후 거대 미디어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TV 기반의 프리미엄 스트리밍 서비스 AT&T TV를 런칭했고 5월에는 영화 채널 HBO를 기반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를 출시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과거 자체 음악 및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종료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죠. 독자적 개발 운영보다는 전략적 협업 형태로 나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국가별 상위 출원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출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 내 순위는 전체 순위와 유사합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내 순위가 전체 순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콘솔 게임 엑스박스에 구독형 클라우드 스트리밍을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업계 후발 주자가 늘어난 만큼 특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 SK플래닛,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탑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SK플래닛과 SK텔레콤의 출원이 2010년대 중후반에 크게 증가했는데요. SK플래닛은 클라우드 스트리밍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0개 글로벌 기업과 동영상 스트리밍 특허 연합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웨이브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죠. 향후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의 국내 진출에 따라 변화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패밀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의 53%가 2개국 이상의 패밀리 국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10개국 이상의 패밀리 국가를 보유한 경우도 4%에 이릅니다. 이 중 3위 출원인 퀄컴, 인텔, 소니와 달리 DC 네트워크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미국의 위성방송 사업자로 모바일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슬림 T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용 현황은 어떨까요? 전체의 56%가 인용된 적이 있으며 10건 이상의 문헌에 인용된 특허도 약 1,800건에 달합니다. 상위 출원은 마찬가지로 전자통신 기업이 많은데 5위를 차지한 티보가 눈에 띄네요. 티보는 미국의 디지털 비디오 녹화 서비스 관련 기업으로 셋톱박스 시대의 성과가 좋았으나 2010년대에 IPTV와 OTT의 성장으로 실적이 악화되었죠. 이후 특허 라이선스로 수익을 창출하다가 작년에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 엑스페리와 합병했습니다. 스트리밍 산업은 당분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시장 규모가 2019년 109조에서 2022년 165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국내 시장도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다는 예측이 있는데요. 동시에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AT&T 외에도 컴캐스트의 자회사 NBC 유니버설에서 피콕을 런칭했습니다. 짧은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퀴비도 올해 출시되었죠. 다만 퀴비는 실적 부진으로 출시 6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한편 게임 스트리밍에 있어서도 구글의 스타디아, 아마존의 루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가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국내는 디즈니 플러스와 스포티파이의 진출에 관한 소문이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경우 미국 대비 국내 출원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향후 한국에서의 특허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쿠팡도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동남아의 동영상 서비스를 인수했고 최근에는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상표까지 출원했죠. 시간이 흐르면 시장이 재편되고 구독자 수도 정체되겠지만 당분간은 기세가 꺾이지 않을 듯합니다. 개인화와 뉴노멀이 결합하여 폭발한 스트리밍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으로 더욱 완벽해진 윕스의 프리미엄 특허 분석 서비스 윈텔립스를 활용하여 스트리밍 기술의 최근 10년 특허 출원 동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